김제시의회 한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는 2년 전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며 물의를 빚었던 의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자치단체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간 도내 지자체에 1,000만 원 이상 전체 계약 중 수의 계약 비중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농진청이 보급하는 벼의 실효성과 답보 상태인 식량 자급률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농진청은 식량 자원과 축산 자원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제시 청하면 한 주택에서 제초제를 삼킨 90대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첫 소식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김제시의회 한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는 2년 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며 물의를 빚었던 의원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시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낯뜨거운 말싸움에 전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죠.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5일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상현 의원이 신상 발언에 나섰고 주 의원은 무소속 유진우 의원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유진우 의원님께서 저한테 심한 욕설을 하셨습니다. 앞서 전북교육감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김제시의회를 방문한 건 지난달 29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주 의원은 간담회가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졌고 못다한 질의나 민원은 이어지는 김제시장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제안했다가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여튼 이 새끼 막 쌍욕을 막 온갖 쌍욕을 다 했어요. 큰 소리로요. 직원들 다 있었어요. 의원들 몇몇 분 계시고. 하지만 유 의원은 주 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의사표현을 막은 거라며 공식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과하지 않으면 묵과하지 않으신다랬죠? 예. 네, 묵과하지 마십시오. 취재진은 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며 물의를 빚어 시의회에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는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의원직을 되찾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욕설 논란을 일으키면서 시의회 내부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입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왜 의장님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의장단에서 먼저 의견을 물어와서 우리 김제시의회가 언제부터 의장 거야? 누가 의장 거라고 지금? 행동하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과 함께 주범한 제9대 김제시의회. 12일 열리는 임시회를 앞두고 주 조례안 등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던 의원 간담회는 고성과 반말을 주고받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지역 자치단체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시민사회단체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최근 2년간 전북 지역 지자체의 1,000만 원 이상 전체 계약 가운데 수의 계약 비중이 54.2%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안군은 83%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순이었습니다. 동일 업체와 반복해서 수의 계약을 맺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정읍시와 고창군은 이 기간에 특정 업체와 100건 이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진청이 보급하는 벼의 실효성과 식량 자급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밝힌 식용 곡물 식량 자급률은 지난 2017년 48.7%, 2020년 45.8%를 기록했고 올해 목표치는 55.4%입니다. 쌀과 밀, 보리 등 주식 자급률은 지난 2017년 66%였으나 2020년 60.4%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목표치는 63.6%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식량 자급률 하락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조재우 농진청장은 식량자원과 축산자원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3시 10분쯤 김제시 청하면 한 주택에서 제초제를 삼킨 90대 A씨가 숨졌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제초제를 마셨다는 A씨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고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임기 내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간담회 자료를 통해 전시민 일상회복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했고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 400억 원을 추가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구절초 테마공원의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 등록과 교육부의 고등직업 교육거점 지구사업 선정, 공유냉장고와 인사혁신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공약과 관련해 모두 8개 분야 78개 사업에 1조 2,700억 원을 투입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읍시를 위한 기자들과의 직간접적 소통을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공약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공약 이행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8개 핵심 과제, 60개 세부 사업으로 나눈 이행안에는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라는 정 시장의 시정 지표를 중심으로 한 계획들이 담겼습니다. 김제시는 공약 추진에 8,9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민선 8기 시정 지표는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입니다. 2023년을 민선 8기 새로운 김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의 10월은 달력이 빼곡할 정도로 흥겨운 축제로 가득합니다.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의미 있는 행사들부터 세계 각국 스타들이 부산을 찾는 메가톤급 축제들까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즉석에서 뛴 신선한 회와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축제. 부산 자갈치 축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는 13일부터 나흘 동안 자갈치 시장과 유라리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먹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인근 5개 시장 상인회가 준비한 80개 부스에서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황금을 선물로 주는 물고기 잡기를 비롯해 가요제와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2,900인분의 회 비빔밥 만들기로 진행됩니다. 매일 12시에 각 시장 주변에서 무료 시식을 합니다. 찾아온 고객님들에게 맛있는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년 만에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대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 동네 영도에서는 14일부터 영도다리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영도다리 축제는 영도의 다리 문화를 잇따를 주제로 4일간 영도 전역을 문화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아미르 공원에서는 골든벨과 가왕 선발대회 등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무대가 마련됐고 지역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도 진행됩니다. 하리항에서는 낚시대회가 열리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해양레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개막식 당일 진행되는 해상 불꽃쇼, 영도다리 도계에 맞춰 진행되는 영도 구민들의 퍼레이드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영도다리 축제만의 특징을 한 가지 더 꼽자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하였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도 보물찾기, SNS 인증 이벤트인 영도에 가면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입니다. 이렇듯 풍성한 볼거리, 놀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영도다리 축제로 놀러 오세요.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도 지난 5일 개막해 오는 14일까지 부산을 영화로 물들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한류 축제를 추구하는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도 이번 달 27일부터 30일까지 열려 K-팝 스타들과 팬들이 부산으로 모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농협은행이 최근 5년간 사고액이 시중은행 중 4위에 달했고 올해 횡령 사건이 역대 최대치인 15건을 기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최근 5년간 사고액은 138억 6,700만 원으로 23건의 사고를 기록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농축협 금융사고는 2020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요. 금융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9월 기준 2022년 한 해에만 총 15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지난 5년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58건, 경남 40건, 경북 31건, 전남 23건, 전북 23건 순으로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횡령사고만 증가했다는 것은 횡령범죄에 대한 농축협의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고 농축협의 횡령사고 발생으로 국민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농축협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처벌 강화, 관리감독 상시화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